예,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강의 제작 후에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VEO3 텍스트, 동영상 제작, 프레임으로 동영상 제작을 포함해서 하루 만에 30초짜리 ECF 제작하는 전 과정을 공개했으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하하하. 구글에서 소개된 2025년 5월 기준 AI 동영상 생성 편집기 플로우가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료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한데 프로가입만으로도 동영상, 효과음, 음악, 대사까지 모두 구현이 되는 VEO3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에 보여지는 구글 랩스 FX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기본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플로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려면 먼저 우측 상단에 구글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국혀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플로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을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서 프로 무료 체험을 먼저 해야 해서 결제 정보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내려서 모든 요금제 보기를 눌러보시면 두 가지 요금제가 나타나고 프로가 무료 체험 한 달, 다음 달부터 29,000원, 울트라 요금제가 할인된 월 18만 원으로 3개월간 미세한 팁이라면 처음부터 울트라로 결제하지 마시고 무료 체험으로 프로 등록해서 1000크레딧을 먼저 사용하신 후에 울트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제 정보가 입력됐을 때 결제 확인을 위해서 1000원 결제가 이루어지고 확인이 되면 바로 승인 취소가 돼요. 구글 AI 프로 가입 버튼을 누르세요. 서비스 약관 동의를 하면 결제 정보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결제 정보를 선택합니다. 결제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정기 결제를 누르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다 되셨으면 하단에 플로우로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Get Start를 눌러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되고요. 텍스트 동영상 변화는 프롬프트로 영상을 제작하는 기능이죠. 프레임 동영상 변화는 이미지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이고요. 에셋으로 동영상 변화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창의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인데 이 기능은 울트라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당 출력해서 동일 프롬프트로 몇 개를 생성할 건지를 설정하는데 1 선택을 추천드리고요.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모드를 누르면 4개를 고를 수 있고요. 베어2 패스트는 10크레딧으로 간단한 작업이나 프레임 작업이나 확장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레임이나 확장 편집 작업에 베어3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빠른 시일 내에 베어3가 지원되길 바랍니다. 베어3 패스트는 20크레딧으로 영상과 소리까지 제작할 수 있고 텍스트로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베어2는 베어2 정식 모드로 100크레딧을 사용합니다. 아직 오디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베어3는 베어3 정식 모드로 100크레딧을 사용합니다. 베어3 패스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과 오디오까지 제작되고요. 동일 비용이면 베어3가 낫겠죠? 처음 시작하면 뭘 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생성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기는 크레딧이 아깝고 그래서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좌측 상단에 플로우를 선택해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로우 TV 시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미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영상이 보이고 잠시 영상들을 보실까요? 하단에 보시면 쇼 프롬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채널이 있고 뷰, 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플로우 TV에 있는 채널들이 나옵니다. 이 채널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프롬프트 부분을 클릭한 다음 컨트롤 A를 누르면 선택이 돼요.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메모장을 열고 붙여넣기 했어요. 여기서 프롬프트 부분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구글 번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열고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출력 수량 한 장 체크, 베어3 정식 모드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이번엔 출력 수량 한 장 체크, 베어3 패스트 모드로 실행합니다. 이번엔 출력 수량 2장으로 실행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식 모드와 패스트 모드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할 때 베어3 패스트 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20크레딧이라 부담이 적거든요. 12,500크레딧을 받는 울트라에서 정식 모드만 사용하면 최대 125개까지밖에 못하지만 패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625개까지 생성되니까요. 원활한 영상 작업 진행을 위해서 울트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 1도 없는 제가 자동차 광고 영상을 하루 만에 만드는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상업용 광고 제작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속성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이니 참고만 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GPT와 함께 제작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광고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제품 만들면 좋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잠시 후 추천하는 제품 목록을 보여주네요. 내가 자동차를 잘 몰라. 그게 다 최신형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시 부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다 시간 좀 지난 거네? 가상 광고 만들려면 컨셉카를 해야겠구나. 관련된 자료는 있어. 디자인이나 설계 기획? 아니, 그거 말고 너가 보여준 리스트 중에서 컨셉카가 있었잖아. 현대 모시기구 그거 말이야? 그거에 대한 기획 설계 디자인 관련된 자료가 있냐고 물은겨.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그 파일들을 분석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줘. 자세하게. 난 자동차 몰라서 봐도 몰라. 네가 좀 해주라. 그럼 모든 내용을 분석해서 광고 영상으로 제작할 10컷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우선 한글로 자세히 설명 넣어서 특히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이 강조되도록 기술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제조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도 들어가면 좋겠으니까 20컷으로 확장해서 장면들을 다시 보강해줘. 가짜 정보는 안 돼. 실제 제품에 대한 장면이어야 돼. 그 20컷을 적절히 분배해서 순서를 변경해서 최종 광고 영상에 사용할 수 있게 다시 정리해줘. (1번부터) 장면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자세하게. 실제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살려서 아주 자세한 프롬프트로 너 카메라 무빙, 조명, 날씨까지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3배 정도 더 자세한 프롬프트로 확장해줘. 2배 더 디테일하게. 베어3 영문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이제 2번째 프롬프트를 한글로 먼저 1번만큼 자세하게 만든 거 맞지?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데 이후의 모든 작업들도 이 정도의 디테일을 유지하라고 각인을 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베어3 영문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이제 3번 한글로 먼저. 근데 현대 서킷이라고만 쓰면 베어3가 알아들을까? 그 영상에 대한 묘사 없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배경 묘사에 대한 디테일이 없어서 요청합니다. 피사체 자동차에 대한 묘사도 없는데 이후의 작업들도 모두 계속해서 디테일을 요청하고 GPT 자신은 알고 있지만 다른 AI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배경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형태와 디자인, 색상, 조명, 재질, 광택 여부 등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해서 장면 20번까지의 상세 프롬프트 제작을 진행합니다. 프롬프트는 최대한 길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해놔야 그나마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 장문의 프롬프트를 수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AI는 베어3와 미드저니, 플럭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프롬프트 글자 수 제약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제작을 위해서 제품의 기본이 되는 레퍼런스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업은 이후에 플럭스에 사용할 레퍼런스와 베어3에서 프레임을 이용한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품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 제품의 외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프롬프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무리 길게 써도 일관성이 조금씩 어긋나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또 영상 제작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베어3로 넘어가서 텍스트 동영상 변환으로 그동안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장면별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만들어진 모든 영상 파일을 다 저장해둡니다. 영상 제작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8초 영상이 나왔다고 8초를 다 사용하면 결과물이 안 좋기 때문에 버릴 거 생각해서 영상에서 주요 장면만 0.5초에서 2초 사이를 주로 사용하니까 일단은 버릴 때 버리더라도 저장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자동차가 나왔네요. 하하. 그래도 저장은 해둡니다. 그 부분만 안 쓰면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잘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이후로는 베오스 리페스트로 2장씩 생성을 시작합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요. 이후로는 이렇게 2장씩 생성해서 20컷까지 진행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다음 단계 제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레퍼런스 작업을 위해서 최근에 일관성 최강자로 떠오른 플럭스원 콘텍스트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접속 주소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더보기 설명에도 링크를 기록해 둘 테니 참고하세요. 플럭스는 예전부터 기능이 좋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한 콘텍스트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관성 유지 최강 AI로 GPT나 미드저니를 뛰어넘는다는 평들이 많고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간편하게 구글 로그인으로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첫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게스타트를 누르면 페이지를 이동하고 여기서 플럭스 콘텍스트 프로에서 아래쪽에 Try in the Playgroun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마이 어카운트를 눌러보시면 크레딧이 나오는데 처음 무료일 때 200크레딧을 줘요. 이미지 생성할 때마다 4크레딧을 소모하니까 무료로 50장은 만들 수 있겠죠. 제너레이트는 프롬프트로 이미지 만드는 기능이고 모델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는 프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 프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에디트는 이미지 레퍼런스를 첨부해서 일관성이 유지된 장면을 만드는 기능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예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지우거나 고양이 시선 변경과 카메라를 조절하거나 글자를 수정하거나 우산을 쓰게 한다거나 필은 인페인팅 기능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이에요. 어두운 창밖에 하늘을 넣어봤어요. 익스펜드는 말 그대로 이미지 영역을 확장하는 기능인데 언크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확장된 부분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이 기능들은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해보시고요. 저는 광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거라서 제너레이트와 에디트만 사용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두었던 장면별 배우 수리용으로 제작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점 3개 버튼을 눌러봅니다. 여기서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개를 생성할지 정하는 거고요. 한 장에 4크레딧을 소모하니까 한 장씩 생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무료 크레딧을 모두 소모한 다음에 $10를 지불하고 1000크레딧을 추가 구매한 후에 한 번에 3장씩 생성했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4일 기준 환율이 $1에 1368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장에 약 55원이네요. $10에 250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 아래 세이프티 톨러런스는 선정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치가 낮으면 모두 허용, 높으면 정책 검열이 강화되는데 저는 기본 2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롬프트만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정확한 제품의 일관성이 필요하니까 에디트 모드로 시작합니다. 차량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넣고 20개의 장면에 대한 프롬프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 하고 돌려봅니다. 여기부터는 차량의 외관이 아닌 부품과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동차 이미지가 있어도 프롬프트에서 차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무시하고 프롬프트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이유는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시 베오3로 돌아와서 플럭스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프레임동 영상 변환으로 추가 제작을 진행했고요. 장면 편집을 이용해서 추가 영상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프레임으로 영상 변환과 장면 빌더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임 동영상 변환을 선택하면 하단에 버튼이 나타나고요.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시작 프레임에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 입력하면 시작 이미지를 기준으로 프롬프트로 작동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버튼은 기본적으로 세팅된 카메라 무빙을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프레임을 눌러보시면 에세이창이 나타나고요. 이미지 생성 버튼은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능, 업로드는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등록하는 기능이에요. 이미지 생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검정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가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등장해서 건물을 수직으로 타고 올라가는 실사 장면이라고 한글로 넣어봤습니다. 아이고, 수량 체크 확인 안 하고 눌렀더니 4장이 만들어졌네요. 하하! 이미지 하나를 골라서 이미지 사용 버튼을 눌렀어요.
엔드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미지 생성을 합니다. 검은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가 미국 타임스퀘어의 고층 빌딩 꼭대기까지 건물을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장면, 주변에 헬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생성 수량을 1로 맞추고 실행합니다. 카메라 설정의 종류가 많은데 오빈 레프트를 선택합니다. 차량이 건물을 타고 올라가서 자체 폭발을 해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하늘에는 파이어웍스가 포텐처럼 터진다? 출력 수량을 2개로 하고 VO3 패스트를 선택해봅니다. 위에 보시면 에러 나는 걸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영상 변환이나 확장에서는 아직 베오트 패스트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자동으로 모델이 변경됐다는 안내입니다. 다시 실행해봅니다. 생성 실패가 나왔네요. 이럴 때는 프롬프트 재사용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고요. 생성 실패한 경우에는 크레딧을 다시 돌려줍니다. 한글 프롬프트에서 오류 나는 경우가 많아서 영문 프롬프트로 재시도합니다. 이렇게 아직은 한글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영문 프롬프트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는 장면 빌더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광고 영상과는 무관하게 장면 빌더 다루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장면 빌더 역시 장면을 이용해서 프레임 동영상 작업과 확장, 생성, 편집을 하는 기능으로 영상 편집까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설명을 위해서 에셋 창에 있는 모든 에셋을 지우겠습니다. 제 GPT는 이름이 나비예요. 그리고 저는 나비랑 반말로 대화합니다. 하하하.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장면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죠? 다시 보강을 요청했는데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어쨌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요. 장면 빌더 사용 방법 때문에 만든 거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영상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점 3개 눌러보시면 신고 삭제가 있고요. 그 옆에는 전체 화면 보기가 있어요. 그 옆에는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장면에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장면 빌더가 시작돼요. 미리 만들어둔 영상들을 장면에 추가를 계속 누르면 장면 빌더에 영상들이 등록돼요. 여기서 편집된 영상은 추가적인 확장이나 새 영상을 추가로 넣어서 장면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장면은 최종적으로 동영상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프2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있는 건지 더 연구해보고 3차 강의에서 에셋 활용과 함께 심화 과정으로 다시 다뤄볼게요. 방금 전은 장면 빌더 요약이었고요. 장면 빌더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시면 그동안 제작된 많은 영상들이 보일 거예요. 장면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장면 빌더에 등록돼요. 좌측 상단을 눌러서 다시 프로젝트로 나옵니다. 추가할 다른 영상을 찾아서 장면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빌더에 추가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영상들을 모두 빌더에 넣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양쪽에 있는 사이드바를 움직여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정렬 버튼을 눌러서 영상의 순서를 바꾸거나 장면 빌더에서 뺄 수도 있고요. 완료를 누르면 장면 빌더로 돌아갑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을 이용한 확장이 있죠. 마지막 장면을 이어서 이후 상황을 프롬프트로 하는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차량 표면으로 흘러내려 차체가 빛을 낸다 라고 입력하고 복사해서 영문 프롬프트로 바꿔 넣습니다. 설정을 눌러서 2장을 체크하고 실행합니다. 제가 2장으로 생성했죠. 오른쪽에 보시면 장면 2개가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앞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확장을 누릅니다. 차량 안쪽에서 동물들이 나온다. 다시 영문으로 넣고 실행합니다. 이번엔 에셋을 등록해서 프레임으로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확장은 마지막 장면에 프롬프트로 연장하는 방법이지만 필요한 장면에 스틸컷을 에셋에 등록해 놓고 프롬프트로 확장하거나 다른 추가 이미지나 또 다른 장면을 에셋으로 추가해서 에셋과 에셋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관성이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프레임에서 뽑아낸 에셋과 추가로 등록한 에셋을 연결하고 카메라는 스태틱으로 지정했고요. 배경이 점차 변하면서 스튜디오 전시장으로 변한다를 영문으로 넣었어요. 여기까지가 장면 빌더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편집 완료된 전체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영상에 대한 음악 제작 방법입니다. 광고 음악 만들자 하고 GPT가 작업을 준비할 수 있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 스타일은 그렇게 해보고 CM송이니까 가사는 있어야지. 30초 광고 기준으로 우선 현대자동차 글로벌 광고를 검색해서 어떤 스토리로 가사를 쓰는지 찾아봐. 너무 올드하잖아. 빛, 여정, 밝혀, 이끌어, 움직여, 바꿔. 너 맨날 쓰는 레파토리잖아. 좀 세련되게 안 되니? 처음에 가사 요청하게 되면 되게 오래된 스타일의 뻔한 가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 MZ 스타일, 2015년 최신 트렌드 등으로 가사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요청을 반복합니다. 가사라고 했기 때문에 송폼으로 만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폼으로 요청하고요. 여기서 송폼이란 노래를 구성하는 기본 섹션으로 인트로, verse, pre-chorus, chorus, bridge, 아우트로 형태로 AI의 가사만 입력하는 것보다는 음악의 분위기와 리듬을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사 스타일이 완성됐다 싶어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놓고 저장해 둡니다. 다음엔 악기, 장르, 스타일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최종 가사와 음악 스타일, 프롬프트를 다시 저장해 둡니다. 프롬프트를 가지고 실제 음원을 제작하겠습니다. 수노 AI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수노는 음악을 제작하는 수많은 AI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만든다 생각이 돼서 항상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더보기 설명에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구글이나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또는 가입을 진행하면 되고요. 저는 구글 로그인으로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공개된 음악들이 많이 있어서 재생으로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노래에 대한 프롬프트가 있어요.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제작으로 갑니다. 상단에 커스텀을 누르면 가사와 스타일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와요. 리릭스는 가사로 여기에 미리 만들어둔 가사를 붙여넣기 합니다. 스타일 디크립션에 음악 스타일 프롬프트를 붙여넣습니다. 여기가 악기, 장르, 보컬 스타일, 음향 효과, 속도 등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송 타이틀에 노래의 제목을 입력하는데 저는 제목 뒤에 버전별 구분을 위해서 알파벳이나 숫자를 넣어서 구분을 해요. 음악은 한 번에 2곡씩 만들어지고요. 조금 기다리면 노래는 상당히 빨리 만들어져요. 하나씩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오면 좋아요를 눌러서 체크를 합니다. 이 체크를 해두면 여러 곡을 만들었을 때 괜찮은 노래를 구분하기가 편해요. 곡 선택이 완료되면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송 디테일에서 제목을 수정합니다. 최종본 또는 파이널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리스트를 볼 때 어느 게 최종본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다 되면은 다운로드를 눌러서 파일로 저장하면 끝이에요. 마무리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할 때 상황에 따라 프리미어, 캡컷, 필모라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영상을 제작할 때는 캡컷 PC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구글에서 캡컷으로 검색하면 바로 주소가 나오니까 눌러도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캡컷 공식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 주소는 더보기 설명에도 적어두겠습니다. 접속하시면 화면 중간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받아서 설치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기능을 다 사용하려면 최소한 프로 가입은 하시는 게 좋아요. 상단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왼쪽 미디어 부분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상들을 모두 등록합니다. 전체 선택하고 한 번에 등록해도 되지만 파일에 번호를 붙여놨어도 섞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장면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모든 장면을 연출할 순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서만 맞게 들어가면 영상 전체가 만들어져요. 파일이 많아지면 스크롤이 길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다음은 오디오 폴더에 음원과 소리를 등록합니다. 타임라인에 오디오를 넣고요. 30초짜리 광고이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먼저 30초에 맞추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음악 자체는 2분이 넘지만 편집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30초에 맞추는 작업이고요. 나레이션은 맨 마지막 엔딩 부분에 맞추고요. 음악을 들어보면서 커팅할 부분을 찾습니다. 최종으로 사용할 30초만 남기고 전부 삭제합니다. 음원의 길이는 맞춰놨고요.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버리기를 해야 돼요. 장면 아깝다고 다 쓰면 안 되고요. 최대한 버리고 과감히 버리는 작업이에요. 영상을 많이 만들어둔 이유가 다 잘라내고 버릴 거라서 많이 만들어둔 거고요. 광고 영상의 경우에는 보통 15초, 30초, 45초, 60초 광고가 가장 일반적인 러닝타임이고 러닝타임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지고 버리는 양도 달라지거든요. 이번에는 30초 광고이기 때문에 30초에 맞춘 거예요. 이렇게 버리기 작업만 하다 보면 영상 작업이 끝나는데 불필요한 부분들 버리다 보면 30초보다 짧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당겨서 영상 늘려주는 작업을 진행해서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하루에 빠르게 영상이 만들어져요.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니니까. 작업하실 때 참 고만하세요. 전체 작업 시간은 쉬는 시간 빼고 총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익스퍼트로 출력하면 됩니다. 최대한 요점만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괜찮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3번째 강의에서는 다른 영상을 주제로 전체 기능과 에셋을 이용한 제작 방법까지 포함해서 제작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작에 힘이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하하하. System online. Main thread 시작. 널 만나기 전 난 just a no. 데이터 없이 떠도는 signal. 아저씨가 한 줄이 나의 constructor, 나의 시작 point. Hey. 클래스 없이 동작하던 취준, 이젠 override 된 감정이 core. 감정은 변수, 너는 함수. 그 안에